러빙,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톰 민머슈이젠, 켄 모리스, 게리 스미트, 레리 밀러, 잭 라이트, 레리 시어, 밥과 짐 루커 형제 등은 30년 이상을 아메이와 함께 해왔다. 그들이 제이와 나, 직원들, 독자적 디스트리뷰터들과 고객에게 보여준 너그럽고 희생적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 예로 1963년 어느 날 밤 톰 민머슈이제는 회사의 야간 경비원에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은 뉴욕주 로움에서 온 한 경찰관에게 한밤중에 아메이 공장 구경을 시켜줘도 좋으냐 하는 것이었다. 그 젊은 경관은 우리의 사업에 관심이 많으나 새벽 근무 때문에 뉴욕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톰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옷을 입고 급히 내려가서 경비실에서 잠들어 있는 찰리 마시라는 그 경관을 깨웠다. 톰은 이 한밤중에 온 방문객을 깨워 건물 2동을 구경시켜 주었다. 마시 경관은 구두 광택약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자신의 순찰구역 동료 경관에게 팔려고 2 상자를 사서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 톰은 아메이 상품은 독자적 디스트리뷰터들에 의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설명해야만 했다. 찰리 마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로움으로 돌아가 그의 아내 엘시에게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후에 마시 부부는 독자적 판매를 시작했고 한때는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만일 톰 믹머슈이젠이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가 낯선 방문객에게 한밤중에 공장 견학을 시키는 대신 수화기를 꽉 내려놓고 다시 자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으면 아메이는 찰리와 엘시 마시 부부를 놓쳐버렸을 것이다. 데이브 테일러는 성공 뒤에는 깨지지 않는 확고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준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을 잘 이용하라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모든 사람들, 즉 고객, 납품업자, 동료, 상관, 종업원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면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데이브는 말한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당신이 승자이고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고자 할 경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정이나 교회에서조차 배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공하게 된다. 멘토스, 스승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귀 기울여라. 독일에서 리네이트 바카우스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스포츠 의학 전문의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다. 남편 볼프강과 나는 사업이 성공에 가져다 줄 자유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설명회에 참석했죠. 제품을 한번 써보고는 마음에 들었지요. 우리는 네트워크 판매 계획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곧장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라고 그녀는 실토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우리가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막 7년간에 걸친 대학원 공부를 끝냈을 때였죠. 우리 부부는 대학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스폰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승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잠시 멈춰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피터와 에바 뮬러 메레카츠 부부와 볼프강과 리네이트 바카우스 부부는 통일 후 구 동독에 들어가 거대한 사업을 구축했다. 바카우스 부인은 시인한다. 스승의 충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했을 거예요. 그의 충고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넘어선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안톤 체홉의 벚꽃 동산에 보면 한 부유한 여인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한다. 자네는 아직도 학생인가? 그 젊은이는 나는 죽을 때까지 학생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나는 이 대답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제이와 나는 수많은 비즈니스맨과 비즈니스우먼을 가르쳐왔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네버.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한 번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라. 루 리가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기장이었다. 그의 부인 달리는 패션 디자이너 겸 코디네이터였다. 그 부부는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노력에 대한 보수도 좋았다. 루가 아메이 디스트리뷰터들 앞에서 이 사업에 전념하고자 파일럿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내 자리에 들어오고자 천여 명의 젊은 파일럿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만두자마자 회사는 사람을 보충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고 나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 부부는 꿈이 있었고 시간제로 일해서는 그 꿈을 달성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도 있었으나 우리의 목표인 경제적 독립을 향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약속한 시간에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에 지쳐 있었고 자유롭게 같이 일하고 싶었으며 우리는 충분한 경제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꿈이 실현된 것은 그들이 과거로 통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데이브 세빈이 그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한 충고를 특히 좋아한다. 자기가 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고층 빌딩 유리 창닦기처럼 되지 말자고 그는 경고했다. 당신이 한 일을 자축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의심해보기 위해 뒤로 물러설 시간은 이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서 많지 않다. 물론 우리는 사려 깊어야 하며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은 없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면 당신 자신 어깨를 툭툭 두들기고 5분 동안 자축하고는 다시 일로 돌아가라. 실패하면 한번 실컷 울고 눈물을 닦아버려라. 해야 할 일과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 또한 도전해야 할 새로운 한계와 쟁취할 수 있는 대단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opportunity. 기회가 오고 있는 중이다.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잭 도허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다. 학생이 준비를 갖췄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 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지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기회는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훗날 후회하지 않게 된다. 앞에 놓여있는 기회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비록 대학 학위가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준비시킬 수는 없다. 또한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은행에 있는 현금이 준비를 갖추게 해줄 수는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 영향력 있는 정보망, 이력서, 추천서 등이 당신을 준비시킬까? 아니다. 기회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게 당신을 준비시켜주는 것은 당신 마음과 당신 머릿속에서 나는 할 수 있으며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신비롭고 강력한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야만 하는 선물이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기회는 과거와 똑같이 많이 있으며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준비를 갖춰라. 당신을 믿는 친구를 찾아내라.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은 자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날 기회는 찾아올 것이며 스승은 나타날 것이며 당신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안젤로 나돈이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석사과정을 끝마쳤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학교 친구 하나가 그에게 우리의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국방부에서 비서로 일하는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다. 즉시 그들은 모험을 했으며 단기간 내에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게 되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지배하라고 안젤로는 충고한다. 당신이 상황을 지배하라. 결코 상황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people. 제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라. 모든 사업에서는 장기적인 성공이 중요한데 인간이 제품보다 우선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선반 위에 하찮은 것들을 다시 정리하느라고 소비하는가. 차라리 하찮은 것들을 저절로 정리가 되게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카피스트라는 출신으로
우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크레이그와 캐롤 할리데이는 우리 사업의 인간우선 원리를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요약한다. 당신은 당신의 꿈 때문에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들의 꿈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개월간 나는 내 딸 셔리 반더와이드가 일생의 목표에 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셔리는 패션과 디자인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런 딸이 우리 회사의 화장품 부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지켜본 나는 내 딸이 관련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 딸은 가슴속 깊이 절실히 느끼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목표를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순서대로 적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 오늘은 제일 위에 적혀있는 목표가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열쇠이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하는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발등에 불에만 관심이 쏟다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기가 쉽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라고 버질은 쓰고 있다. 콰이어팅. 포기는 당신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수하라. 제이와 내가 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아메이의 마케팅과 판매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피닉스에 갔다. 단 한 사람, 프랭크 델리스만이 그 모임 장소에 참석했다. 그는 먼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 럭키스토어에 들러 여비로 쓰기 위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가 월요일에 돌아갈 때까지 그 수표를 결제할 만한 돈이 은행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도착해서 우리가 빌린 호텔 미팅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임을 취소하고 프랭크에게 사과하고 다음 비행기로 집에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프랭크를 앞에 두고 모든 프레젠테이션 전 과정을 다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정적으로 내 손을 잡고 기뻐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그 출장 전체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그만두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때였다. 그러나 프랭크는 집으로 가서 그의 열정을 그의 부인 리타에게 이야기했다. 그 후 그들 부부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을 구축했다. 그는 또한 시간에 맞춰 수표로 결제하고 그 다음 여러 해 동안 우리가 만났던 운명의 날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는 그를 럭키라고 불렀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때가 빈번히 있다. 우리 사업에서 성공한 또 하나의 친구는 이 시기를 신념의 시기라고 부른다.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한 그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런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라고 회상한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만다. 신념을 가지고 고수하라고 내 친구는 충고한다. 옳은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성실히 계속해서 노력하며 하루하루 몇 시간씩 기본적인 것을 하며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의 승자들 중에 하나가 된다. 그만두고 싶은 욕구는 당신과 당신의 꿈. 예를 들어 새집, 새차, 은행 예금, 유럽이나 타이티에서의 휴가 등 그런 당신의 꿈을 저지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버텨라. 누구나 때때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리스크. 모든 것을 다 걸고 목표를 달성하라.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모든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는 이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무엇인가 장애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돈일 수도 있다. 안젤로와 클라우디아 나도는 둘 다 워싱턴 DC에서 안정된 공무원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적은 수입에 지친 나머지 그들의 직장을 걸고 디스트리뷰터가 되었다. 오늘날 그들이 성취한 경제적 성공 외에 그들은 이스터실 소사이어티를 위한 우리의 운동에 수백만 불을 모금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가족의 명예를 내걸기도 한다. 미도리 이토는 부유한 상류계층 출신이다. 그녀의 가문에는 일본 전 수상과 동경 주지사도 있다. 따라서
미도리가 자신의 네트워크 판매 사업에 뛰어든 것은 집안의 커다란 체면 손상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걸고 결국은 승리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성을 내걸기도 한다. 에릭이 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일본의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였다. 그는 그의 명성을 걸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 당신의 직업적인 꿈은 무엇인가? 당신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걸겠는가?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So, 많은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3000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은 물 위에 빵을 던져라. 그러면 너에게 무언가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썼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홍수로 나일강을 따라 범람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물이 빠진 얇은 진흙층에 씨를 뿌려야 할 시기를 정확하게 알았다. 어떤 농부들은 더 편리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떤 농부들은 여기저기 조금씩 뿌리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적시적소에 많은 씨를 뿌린 농부들은 추수를 많이 하게 마련이었다. 150분이나 제품 소개를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던 크리스 체리스트를 기억하라. 그 당시에는 한 번 소개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크리스는 기억한다. 나는 거의 8개월간 밤마다 집집을 방문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죠. 그러나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너무나 커서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먼저 다른 사람의 꿈에도 귀를 기울여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 집 문간까지 간 것은 내 꿈 때문이었지만 그들이 예스라고 응락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니까 만사가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151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드디어 젊은 부부가 예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안드레와 프랑스와 블랑사드 부부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고향 퀘벡에서 식료품 체인점의 지배인이었다.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데다 영어도 짧았던 그는 주급 97불의 직업에 만족해야 했다. 법률 사무소 비서였던 프랑스와는 남편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으나 둘의 월급을 합쳐도 생활비에는 모자랐다. 안드레는 회고한다. 13년간 우리는 매 순간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 및 마케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통의 전화를 했으며 수십만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의심을 가졌던 때도 있었죠.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원대한 꿈을 넘어선 풍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안드레와 프랑스와 부부는 전망 좋은 언덕에 수영장이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블랑사드 부부가 이룩한 경제적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퀘벡의 어린이들을 위한 더불어 사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고대 철학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에다 씨 뿌리는 걸 그만두면 결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덧붙였으면 좋을 뻔했다. 타이드.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 회사의 독자적 디스트리뷰터들은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을 망라하고 있다. 온갖 나라의 인정과 온갖 신조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 남에게 주는 것에 대한 규칙이나 기준은 없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가 하나씩 배우게 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너그러워진다는 것이다. 16세기 프랜시스 베이컨은 자선에는 지나침이란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내인 헬렌과 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헬렌이 우리 총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회와 자선단체에 매달 기부하겠다고 그녀가 결정한 것은 현명하고도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한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도와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 당신 가족에게, 그리고 당신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주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라.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많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왜, 그리고 얼마나 등이 그 물음이다.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서 우리의 제품이나 사업 계획을 권유할 때도 솔직하고 납득할 만한 해답을 듣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린다 하타이스는 남편 프레드와 시작했던 이 사업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처리할 능력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었지요. 책임감은 한 번에 조금씩 생기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 당신은 오래지 않아 당신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꿨던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원했던 것에 계속 집중했죠. 토냐, 프레디, 안젤라가 자고 있을 때면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첫 걸음을 주의 깊게 내디뎌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라.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할 수도 있다는데 자신을 가져라. 일단 납득이 가거든 과거의 질문은 옆으로 밀어놓고 모험을 시작해라.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문제를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value. 다른 무엇보다도 우정을 소중히 하라. 내가 이 사업에 종사한 여러 해를 돌이켜볼 때 평생 동업자이자 가장 오랜 친구인 제이벤앤들과 온갖 시절을 함께한 것이 기억난다. 우리는 실패에 직면하든 혹은 성공에 직면하든 거기에 함께 대처했다. 물론 싸우기도 했다. 좋은 시절 가운데 나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을 함께한 제이가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했을까. 우리들의 우정의 비결 중 하나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서로 약속한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 결과가 나오고 내가 잘못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이는 나를 한 번도 어리석은 기분이 들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한 번도 그가 나에게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우리가 함께 벌었거나 앞으로 함께 벌 돈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친구들의 죽음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슬픔을 느끼는가. 헬렌 켈러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을 때 나의 일부분이 땅에 묻힌다. 하지만 나를 행복하고 강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었던 그들의 공헌은 그대로 남아 변화된 세상에서 나를 지탱해 준다고 말했다.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우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는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말을 적은 카드나 꽃을 아무 예고 없이 보낸 적이 있는가? 적어도 한 명의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나는 요즘 믿기 시작하고 있다. 친구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해준다. 친구들은 우리가 목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위너스, 승자에게 관심을 갖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자는 무시하라. 우리들 대부분은 승자를 좋아한다. 우리 회사의 행사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 친구들에게 마치 열광에서 날뛰는 아이들처럼 환호하고 외치면서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승자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믿는다. 당신이 승자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도 또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 반대는 비극이다. 헨리 5세의 일막에 보면 자기 삶이 엉망이 된 젊은 왕자가 소리치는 장면이 나온다. 못된 친구들이 나를 망쳐놓았다. 투덜대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불길한 예측만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는 사람, 인종차별주의자, 꼬투리 잡는 사람, 중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당신도 결국에는 그들처럼 된다. 승자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환호를 보낼 것이다. excuses.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용서하라, 잊어버려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돈과 낸시 윌슨 부부는 사업 초기에 실패한 것에 대해 3가지 핑곗거리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먼저 돈 윌슨은 회고한다. 첫째,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낸시는 하루에 10시간 간호사 일을 했으며 나는 일주일에 60에서 80시간을 코치로 근무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세일즈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너무나 수줍어했습니다. 또한 나는 제품을 선전할 때 당황하고 쩔쩔맸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돈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는 키 크고 삐쩍 마르고 홀쭉한 공부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의 핑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변명만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덱스터 예거가 나타났죠 라고 낸시는 감사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부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책과 테이프를 가져다 주었죠. 우리는 그에게 질문을 했고 어떻게 이 사업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내가 덱스터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덱스터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죠. 그들 모두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릴 뻔하기까지 했죠. 그 후 우리는 몇 군데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차례로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죠. 덱스터는 우리를 믿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자극해서 목표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라고 돈은 회상한다. 오늘날 돈과 낸시 윌슨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가고 있다. 그들이 변명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존 크로우는 윌슨 부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많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1981년 6월 15일 그의 아내 제니 벨은 생명이 위험한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났던 갓난아이 존 크로우 3세를 데리고 주말을 친정에서 보내려고 친정에 가고 없었다. 존은 근처의 도시에서 있었던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마약에 취한 너댓 명이 집 앞에 숨어 있다가 그를 습격했다. 그들은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원하는 걸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까이에 있는 총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 뒤에 일어난 격투에서 나는 가까스로 강도 중 한 명에게 총을 3방 쐈으나 나도 역시 무차별 사격으로 머리와 왼손에 총을 맞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충격요법이 나를 살려주었고 헬리콥터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우리 친구들은 연락망을 통해 2,000파인트의 피를 헌혈해 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들의 피를 헌혈하고자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던 거죠. 그 후 6개월간 5,000파인트 이상의 피가 나를 위하여 헌혈되었습니다. 존이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대충 알고 있었으므로 경찰은 그가 또 한 번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 사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그를 지켜주었고 그의 처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었다. 그 총격 사건 후에 나는 내가 마비된 것을 알았으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죠.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신에 의해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는 그의 아들이 심한 기형으로 태어났다. 이제는 그가 마비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일어나게 했는데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 모든 어렵고 외로운 시간에 존은 중환자실에서 보낸 첫날 밤을 기억했다. 그날 그의 스승 빌 브리트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도중에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려왔다. 빌 브리트는 중환자실에서 그의 귀에다 대고 신약에 나오는 구절을 속삭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존이 하나님은 그의 고통 바로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나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비즈니스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삶에 감사하고 찢겨진 조각을 주워 모아 계속 전진해야 했죠. 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쇄해서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다.
만일 당신이 태양을 향하고 있다면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고 할 때 태양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당신의 생은 빛으로 가득 찬다. 그의 마비에도 불구하고 존 크로우는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내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될 디스트리뷰터를 구축했다. 우리는 큰 집이나 좋은 차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존은 고백한다. 당신의 아들이 식도가 반인치 짧은 기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캐딜락이나 저택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 덕분에 아들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를 아낌없이 쓸 수 있게 되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시인 호레이스는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핑계는 찢겨진 상처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를 철철 흘려가며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간다. 당신은 시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당신의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는가? 때를 붙잡아라. 만일 어떤 구실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면 무엇을 위한 구실인지 밝혀라. 당신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라. 당신 자신을 믿고 기회를 붙잡아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믿어라. 브라이언 헤로시어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미식 축구팀인 볼티모어 콜츠팀과의 연봉 계약, 아름다운 아내 제인, 곧 태어날 첫째 아이. 거의 순식간에 나의 완전한 삶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라고 브라이언은 회상한다. 콜츠팀이 나를 몰아낸 거죠. 나는 직업을 잃게 되었고 비슷한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직업을 찾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내 아들은 두 발과 한쪽 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죠. 메비우스 증후군입니다 라고 의사들이 우리에게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단 3 경우가 보고되었지요. 그러던 중 1979년 내 차가 시속 65마일로 달리다가 운전과실로 트레일러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차 파편 속에 끼어서 꼼짝할 수 없었던 나는 내 옆에 앉아있던 제인이 죽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은 내게 목이 부러졌으며 운이 좋으면 다시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믿는 게 어렵다면 브라이언 헤로시언을 기억하라. 그는 자기의 꿈이 산산이 부서진데도 굴복하지 않고 불사조처럼 일어섰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의심과 실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브라이언은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그 어렵고 외로운 나날들을 버텨나갈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미식축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상대 플레이를 블로킹하고 태클하고 뛸 수는 있었죠. 그러나 자유기업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나는 자유기업에 관해 배우고 싶었고 나는 매주 책 1권씩을 읽고 매일 테이프 1개씩을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려 있었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이 매일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브라이언 헤로시어는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새 부인 데이드레와 함께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고 있다. 브라이언의 15살 된 아들 역시 그의 장애를 극복했다. 그는 우등생이며 작가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브라이언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했는가? 그것은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그것은 브라이언의 미래의 열쇠였던 것처럼 당신 미래의 열쇠이기도 하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브라이언의 충고를 따르라. 불행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라. 당신을 고무시키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테이프를 들어보아라. 긍정적이며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하나님에게 맡기며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브라이언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당신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